지난밤 할머니는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걸까? 푸른빛을 되찾은 야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낮에 봐도 스산한 기운이 감도는 마네킹. 무덤 바로 옆에 자리한 움막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세요. 실례합니다. 이부자리며 먹다 남은 음식까지 누군가 생활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다시 무덤가 쪽으로 발길을 옮겨보는데 요란했던 어젯밤의 주인공을 다시 만났습니다.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불 뽑아야지 길을 벌쳐야 되니까. 아니 근데 그 가위 아니에요? 주방용 가위로 벌초하는 건 또 처음 보네요. 할머니 왜 가위 가지고 이렇게 해요? 허리가 아프니까 이 가세를 앉아서 해야 되니까 가세를 깎아줘요. 가세를 깎으면 또 세세히 잘 깎아지지 이렇게 고즈랗게. 아마 대한민국에 나온일 거야. 가세를 이렇게 앉아 깎는 거는. 응? 처음 봤어. 응. 예초기도 벌초용 가위도 아닌 작은 주방용 가위로 벌초를 하다 보니 벌써 열흘째랍니다. 이렇게 깎아야 되는 거야. 무슨 이유에선지 수시로 가위를 바꿔가면서 쓰고 있는 할머니. 가위 바꿔가면서 하시네. 그럼 왜냐면 계속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아주 깨끗하고, 응? 깨끗하게 1년을 계속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지. 날이 금방 무뎌져서 못 쓰게 된 가위만 벌써 수십 개째라는데 하하, 그야말로 한 땀 한 땀 보통 정성이 아니군요. 할머니 이거 누구면 돼요? 우리 아버지 거, 아버지며? 응. 저쪽에 있는 면은요? 우리 엄마. 부모님을 모신 자리라면 마음이 쓰일 법도 하네요. 지난해 이곳으로 모시면서 비석 하나 성물 하나까지 발품 팔아 골랐고 수천만 원의 비용까지 들여 정성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어제 징을 왜 치신 거예요? 아, 고라니란 놈하고 돼지령이 내려와서 콩 다 처먹어. 아, 그래서 치는 거야. 잠도 안 주무시고 치신 거예요? 그럼 그래 고라니가 밤에 못 오지. 때론 묘소까지 침범한다는 야생 동물들. 내가 죽으면 이 산소에 누가 풀을 깎겠냐고. 어떤 데는 죽고 싶은 때가 많아. 그래서 내가 아버지 생각하고 못 죽지. 내가 죽으면은 풀도 깎고 내가 있어야 풀도 깎지 누가 깎고. 이 묘가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묘잖아. 땅은 내 땅이지. 그래서 내가 늘 마음 아파. 늘 마음 아프자고. 안지나 서나 부모님 묘소 걱정뿐이라는데 무슨 특별한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부모님의 묘소를 지키느라 이 움막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건데요. 끓인 밥에 갈치조림이 전부인 단촐한 한 끼. 부모님 묘소에 수천만 원을 들이는 사람치곤 자신에게 돈 쓰는 건 좀 인색해 보이십니다. 이게 쉬지 않은 거 보니까 이제 아, 밥이 며칠 된 거예요? 그런 거 팔팔 끓여가지고 먹지. 할머니 반찬은 그럼 지금 갈치 조림밖에 없는 거예요? 연떡이 있고 뭐 그냥 당 좀. 한 푼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다는 할머니. 이건 뭐예요, 할머니? 허리가 아파서 허리띠. 90도로 굳어버린 허리엔 보호대가 필수라는데요. 허리가 이렇게 아프신데 응. 산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안 힘들어요? 아 힘들지. 아 힘들다고 밥 안 먹냐? 힘들어도 해야지. 할머니에겐 밥 먹는 만큼이나 당연한 움막살이라는데 움막을 나선 할머니가 어쩐지 도로변으로 걸어갑니다. 하하, 밤을 줍기 위해서였군요. 무엇 하나 쉬이 흘려보내는 것이 없다는 할머니는 밤 한 톨까지 알뜰히 챙겼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어딜 가려는 걸까요? 산과 시내를 이어주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자 하루에 딱 3번만 운행한다는 마을 버스에 오릅니다. 1시간가량을 달려 간만에 시내 나들이에 나서 보는데요.
도착하자마자 향한 곳은 재래시장. 아줌마. 가위를 장만하러 먼 길 오셨나 보네요. 과일을 왜 이렇게 많이 사야 하냐? 뭐 필요하니까. 아줌마, 봉다리 좀 하나 줘요. 이렇게 한 개 더 드리고. 아니야. 뭐지? 아니야. 둘, 다섯, 여섯, 여기 11개죠. 그거 하나 더 줘. 아이고 말랐어. 안 돼. 내지가 안 돼. 기어이 가위 하나를 덤으로 얻어낸 할머니. 이렇게 한평생을 악착같이 아끼며 살아왔답니다. 가위 하나 갖고 못 깎으니까 그걸 많이 갖다 놓고 미역 깎는다고. 작년에도 그렇게 가져가셨어요. 작년에도? 네. 든든한 장비까지 챙겼으니 다시 산으로 돌아온 할머니. 어머니 산길을 이렇게 매일 다니시면 힘들겠다. 힘들지. 안 무서워요? 밤에 혼자 계신데? 안 무섭지. 어머니 아버지가 어서 계시니까. 이제 아버지 어머니 떠모시고 안 무서워. 안 무서워? 돌아가는 산길에서도 할머니의 신경은 온통 알알이 떨어진 가을 밤입니다. 이렇게 모은 밤은 시내 나갈 때 내다 팔곤 한답니다. 1,000m만 들었겠지. 속초까지 거기 떼 가져간 것까지 해서 작년에 한 2천만 원 없어졌지. 부모님한테 쓰는 돈이야. 아까하면 안 되지.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나도 젖도 더 먹고 다 밥도 더 먹었잖아. 부모님 한 거. 그게 나도 품앗이 하고 가야지. 이제 죽을 때가 됐지만 내가 부모님의 그 은혜, 하늘 같은 부모님의 은혜 그걸 갖고 가야지. 바쁘게 흘러간 하루가 저물고 제법 서늘해진 가을밤 공기에 비닐로 움막 입구에 바람막이를 설치하는 할머니. 고생을 자처해가며 무덤가에 살고 있는 할머니에겐 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가 할머니가 몇 살 때예요? 내가 그때 10살인가 11살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었지. 어려서. 그래서 그때도 나도 연배에 맛 들어가지고 가보니까 묘를 다 묻었더라고. 아버지 산설 쫓아가는 게 아파가지고 내가.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아버지가 날 근데 그렇게 잘하는 거 그 생각이 나고. 전쟁통에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 6남매를 홀로 키우셨던 어머니. 마음 여린 어머니가 못내 답답했고 자주 다퉜던 것이 여태 마음에 남아있답니다. 부모님을 한 번 가면 다시 못 와. 내가 저 묘를 가끔씩 이렇게 볼 때, 아유, 저렇게 한 번 가면 그만인 걸. 살아서 좀 더 오래 살아서 내가 잘해줬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하는 그런 생각 내가 만날 가지고 있지. 어김없이 하늘에 달이 뜨면 징을 들고 무덤가를 찾는다는 할머니. 또다시 한밤중 고라니와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무슨 뭐 도둑님 오는 소리 같은 게나. 그 묘에도 와서 똥 쌌어. 묘에. 묘에도? 고라니 똥 잔뜩 있더라고. 아, 고라니가요? 또 허사비도 해놔도 고라니가 다 와먹어. 허사비 저렇게 해놨는데도 안 돼. 헛수아비도 만들어 세우고 기피제도 써봤지만 무용지물. 징을 치는 것만한 방법이 없다는군요. 저건네 똥 내려가거라. 그러면서 부모님에 대한 회한과 그리움까지 쏟아낸답니다. 그 우리 아버지는 좋은 곳에 가셨을 거야. 남한테 나쁜 짓 안 해서. 좋은 곳에서 아버지 내 죽으면 만날 수가 있을려는지. 내가 죽으면 누가 이걸 지켜주겠어요. 지켜줄 사람이 없어. 나 너무 속상해.
돌아가신 부모님 걱정뿐인 할머니. 할머니에게 다른 가족은 없는 걸까요? 새벽이 다 돼서야 잠을 청하는 할머니. 몸은 고달파도 이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답니다. 아침부터 가방을 챙기느라 분주한 할머니. 할머니, 물통을 왜 챙겨요?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어서? 그럼. 며칠 새 물이 바닥나버린 탓에 물을 구한 다음에 나서는 할머니. 어깨엔 커다란 배낭까지 짊어지고 약수터라도 가나 했는데 마을 버스에 올라탑니다. 하루 3대뿐인 버스다 보니 오감에 알게 된 승객끼리도 친근하다는데요. 내일 산에 설이 온대, 산에. 자네? 응. 설이 오냐고 이렇게 추운 거보다 어제 얼마나 추운 거겠더라고. 우리 밭에 가서 벌초 좀 해자, 오늘. 해이 못해? 아유, 해야지. 할 줄 알겠냐? 에이, 간만에 할머니 얼굴에 웃음꽃이 폈습니다. 우리 아줌마가 장에서 한 되는데 돈 줘? 어? 돈 더 줘? 가져. 왜? 가져. 어? 그 쟁거도 따서 떡석해. 하하호호 달리다 보니 1시간 거리 시내도 금방입니다. 아니 그런데 물을 구하러 시내까지 오신 거예요? 익숙한 듯 들어선 골목길 끝. 할머니가 여인숙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요. 할머니 여기서 사셨어요? 응, 그래 손님 많았지. 아, 지금 손님이 안 와요? 없어. 지금 운영 안 하시는 거예요, 노인수? 그럼 할머니의 청춘을 다 바쳤던 곳. 할머니 손으로 문을 열었던 여인숙입니다. 구석구석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죠. 내가 몸도 아프고 마음도 편치 않으니까 집도 거두고 싶지도 않고 그래. 야 머리가 이래가지고 되겠냐? 이쁘셔. 아, 살던 집에 오니 잘 나갔던 꽃다운 시절도 떠오릅니다. 할머니 우리 찍으니까 머리 빗으시는 거예요? 거기서는 뭐 홀로 못 갔으니까 바빠서 정신없이. 여기서는 좀 이쁘게 해야 돼. 이쁘게 하면 너무 맨날 촌할매 같아서 해야. 보여줄 것이 있다는 할머니. 내가 젊었을 때 김지미가 더 이뻤어. 이 사진 보면 알아. 이게 우리 집이야. 젊어서부터 사진 찍기를 좋아했던 할머니의 보물 1호 사진 앨범입니다. 할머니예요? 응. 틀리지? 다 놀래. 우리 저 아파트 지나서 저는 우리 집인데 이 사진들 보면 이게 진짜 할머니가 맞네. 할머니 맞지만 누가 거짓말하냐? 아니, 지금은 더 고우신데 이때는 더 곱다. 여기 우리 딸이야. 여기 우리 딸. 이쁘다. 귀여워요. 응? 이뻐요. 우리 딸도 이쁘지? 얼마나 좋은 엄마는 해피겠대 내가. 우리 아들은 그저 남이 그러면 그런가 보다 듣고 그냥 지가 손해보고 말아. 그러니까 부처님이야. 슬아에는 어떻게 돼요, 자식이? 아들 세에 딸 하나. 어버이날에 이거 사다 주더라고. 달아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 거야. 처음으로 자식들 얘기를 꺼낸 할머니. 무슨 말 못할 이야기라도 있는 것일까? 나는 그래. 나는 첫째 아들 딸들이 어머니 말을 따라줬으면 좋겠어. 고집스레 움막살이를 하고 있는 어머니와 이를 지켜보기 괴로웠던 자식들. 점차 갈등의 골은 깊어졌답니다. 코로나 걱정 안 해. 혼자 계셔서. 응? 혼자 계시. 혼자서 뭐 누구가 뭐 올려줄 사람이 있어? 뭐 있어? 안 말이야. 너무나도 달랐던 할머니의 삶과 자녀들의 바람.
교차점을 찾을 수는 없는 걸까요? 금쪽 같은 사남매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할머니. 남편과 사별 후에도 악착같이 돈벌이에 매달렸고 그 덕에 자녀들은 모두 부족함 없이 키워냈답니다. 이제 남은 여생을 부모님 곁에서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데요. 산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할머니. 쌀은 물에 씻어서 챙겨갑니다. 지금 올라갈 때 쌀이랑 뭐뭐 챙겨 가시는 거예요? 쌀 씌어가지고 가서 밥 해야 되잖아. 거 가서 그리고 반찬은? 반찬도 해가지고 가야지. 그리고 다 주석주석 넣어서 좀 가야지. 추석날 부모님 뵈러 고향에 가듯 챙겨야 할 게 아주 많습니다. 알았어. 고추, 아우 아주 무겁다 야. 이렇게? 아랫목 뜨듯한 여인숙을 뒤로 하고 발길을 재촉하는 할머니. 서둘러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데요. 버거운 산길을 쉴 새도 없이 오르는 할머니. 추석 전에 벌초를 마무리 지어야 하니 마음이 조급해진 겁니다. 아니 그런데 갑자기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는 할머니. 할머니 괜찮아요? 왜 그러세요? 뭐야? 물 마시는 것조차 힘겨워 보이는 상황. 아침부터 바삐 움직였던 것이 할머니께는 무리였나 봅니다. 몸을 못 가눠 비틀거리기까지. 할머니 좀 앉아 계세요. 그늘에 앉아 계세요. 괜찮아요? 뭐야? 몸 괜찮아? 그냥 모르겠어. 여기 어지러워.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쉬어. 쉬는 뭐 이런 상황에서도 가위를 내려놓지 못하는 할머니. 위태로워 보이는 할머니를 위해 제작진이 일손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불이 덜 나오지. 이게 밑등까지 싹 깎아주니까 이 중간에 놔두면 소리 그냥 나와. 이렇게 밑으로 그렇지. 하면 되는 거야? 할머니를 쉬게 하려면 벌초를 빨리 끝내는 것이 급선무. 카메라를 내려놓고 가위를 손에 든 제작진. 손이 셋으로 늘었습니다. 그날 저녁 일손을 도운 제작진에게 뜨끈한 수제비에 고마움을 담아내는 할머니. 오늘은 해가 져도 엄마가 낸 온기가 가득합니다. 그게 뭐로 숨으면 반찬이야. 훌륭하다요. 살아서 잘하라는 게 뜻이 뭔지 알아? 좀 돈 벌면 마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해드려. 옷도 해드리고. 깊어가는 가을의 어느 날 며칠에 걸쳐 이어졌던 할머니와 제작진의 가위 벌초.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던가요. 끝날 것 같지 않았던 한 땀 한 땀 벌초 작업. 제작진과 함께한 5일 만에 깔끔하게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5일장을 찾은 할머니. 여기는 뭔가 안 팔죠? 예. 저 수입분이 못 살 거야, 아마. 국산은 손도 못 대. 어디 키로에 뭐 5만 원 이러면 니까 여기는 7만 원, 1kg가 7만 원. 아니 문어가 없나요? 어? 문어가 없대요? 저 여기 중간에 가보라고. 가보고. 문어. 문어 없습니다. 없어요. 에? 문어 없어요. 동해안에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문어를 찾아 장을 누빕니다. 그때 생선가게 한 군데에서
판매 중인 문어를 발견했습니다. 헌데 그냥 돌아서는 할머니. 저거 뭐가 왜 안 사요? 전 중국산이야. 중국산이에요? 끝내 문어는 구하지 못하고 과일 가게로 향하는데요. 5,000원 파는데 4,000원 드리는 거예요. 탈리잖아요. 이거 더 비싸다. 과일도 신중하게 고르는데요. 그게 얼마래요? 6,000원이요. 이 포도. 그거 15,000원. 포도가 4,000원. 포도가 6,000원. 어. 배가 4,000원. 안지요 여기서. 맞아. 아이고. 그러면 그거 9,000원 하고. 14,000원. 사과 3개 5,000원. 비싸진 과일 가격이 탐탁진 않지만 부모님을 위해서 크고 실한 것들로 한 봉지 가득 샀습니다. 할머니가 손꼽아 기다렸던 오늘, 꽃장식까지 마친 부모님의 묘소. 정성을 담아 차례상까지 차렸습니다. 옛날에 박도 못 샀었지만 이거라도 잡수고 아버지. 어머니 박 좋아하지? 박하도 사왔어. 그냥. 부모가 돼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 했던가요? 자식들 때문에 속상할 때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떠올랐다는 할머니. 아버지 만날 수 있겠어? 내가 죽으면은 못 만나지. 만날 길 있으면 만났으면 좋겠어. 아버지 살아서 못다 해드리는 한을 내가 다 풀어줄 텐데. 병환으로 돌아가신 어머니께는 생전에 살갑게 못 해드렸고 10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께는 잘해드릴 시간조차 없었답니다. 남은 건 후회뿐이라는데요.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난 후에야 효자가 된다는 그 흔한 말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할머니. 돈 없어도 한 사람 있고 많아도 안 하는 건 안 해. 누가 놔줬어? 어머니 아버지가 놔줬고 오줌통 다 가지고서 다 키워줬잖아. 그거 잘해야지 이거는.